취업난 등의 경제적 문제와 또 대인 관계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한강을 찾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강 교량 중 마포대교가 투신 자살 시도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또 청년층이 과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까운 청춘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한데요. 네. 아무튼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한강 교량 중에서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가운데 1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자살의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노인 자살도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보니까 한강 교량에서 투신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요. 그중에서도 마포대교를 중심으로 마포대교가 전체 한강 교량 중에서 한 절반 이상 이 투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통계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본 겁니다. 뭔가 함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사회적 함의도 있고 심리적 함의도 있어요. 이 10대, 20대, 30대가 과반을 넘고요. 그중에 20대 자살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 140명 중에 56명 정도 되니까 정말 큰 숫자고요. 그리고 이제 10대, 30대가 각각 24명 정도 해서 2위 동률인데 어쨌든 10대, 20대, 30대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왜 젊은 층들이 더 자살에 대한 압박에 내몰리는가? 우리가 이 숙제를 하나 풀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젊은 분들이 또 심리적으로 그렇게 유약한가? 이 문제도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될 텐데 어쨌든 이 통계 수치가 주는 지금 함의는 우리 사회에 젊은 층의 죽음에 대한 어떤 나쁜 유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야 하겠는가 하는 숙제를 던지고 있는 건 많은 사실이죠. 일단은 그렇다면은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 10대, 20대, 30대 각각 다른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다릅니다. 그 세대별 이유가 아주 뚜렷한데요. 자, 우리도 다 거쳐왔던 나이죠. 10대. 우선은 가족관계 갈등이 큽니다. 가족의 영향 많이 받고요. 두 번째로 교우관계, 이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갈등. 우리가 많이 야기되는 왕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학업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바죠. 입시 체제가 아직도 우리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고 사교육 문제, 아이들이 더 바쁘다, 아이들 얼굴 보지 못한다. 그럼 결국 가족 교우관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스트레스 많아지는 거죠. 20대 초반으로 가면 대학생 이제 연령대인데 이 또래에는 두 가지 고민이 두드러져요. 하나는 이성교제입니다. 주로 이제 연애를 하고 이별을 했을 때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 이거 베르테르 효과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만 정말 문학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살 날이 많은데 나는 무엇이 될까? 사회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20대 중후반으로 가면 구체적이 되는데 취업 자살 많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 높아졌죠. 두 자릿수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자살 사례의 경우에는 그날 하루 동안 4번의 이 취업 거절, 실패를 통보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리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넘어오죠. 30대의 경우에는 역시 취업 문제 심각하고요. 취업을 한 분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곤란. 내가 취업은 했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돈을 써야 되니까 대출도 받고 했는데 내 월급으로는 갚아나갈 수가 없다. 이게 빚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출 문제라든가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 충동으로 많이 몰려나가고요. 또 한 경우는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스입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 그 업종이 나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직장 내 상하 문제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좀 굴욕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대, 20대, 30대 자살 원인의 주요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아는 문제이지만 중요한 건 대안이죠. 어떻게 그럼 이걸 풀어야 하는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연령대별 원인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그 연령대를 떠나서라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부분들 또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뭐 65세 이상 노년층 자살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경제적인 문제. 근데 두 번째는 고독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들고 몸은 아프고 힘든데 돌봐줄 사람은 없고 자식들은 다 떠나서 돌아보지 않고
나 혼자 남은 황혼기를 보내야 된다. 외로움에 의한 고독사. 굉장히 많이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세대별로 원인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청년층이 두드러지게 자살이 높으니까 우리가 들여다보니 이들은 많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는 국가의 뭐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가 돌봐주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네. 일자리도 못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먹고 살기도 못 해주고 3포 세대, 5포 세대 얘기 나온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제 인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비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은어로 회자가 되죠. 이런 문제들이 젊은이들에게 루저 문화를 양산하면서 내가 그러면 남은 반평생 이상을 이 사회의 루저로 산다면 암울한 거 아닌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까 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일단 대책을 찾아보자면 어떤 사회 구조적 차원의 대책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대책으로 맞습니다.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먼저 구조적인 차원에서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이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줘야 되죠. 이 비전을 준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젊은이들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노력과 뭐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부가 없으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야죠. 이것을 위한 게 취업이잖아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 전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럼 교육이 요즘에 창조경제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창의적으로 자신의 길을 적성에 맞게 뚫어나갈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느냐. 아니면 천편일률적으로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해라고 하는 그냥 이 소수만 통과할 수 있는 낙타 바늘구멍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제공돼야죠. 대학을 못 가면 자기의 적성에 맞는 젊은 나이에 돈 벌 수 있는 일자리. 또 대학을 졸업하면 이 기대치에 맞는 어떤 일자리들이 경쟁이 없는 사회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무한 경쟁 속에서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 얻어지는 것이 없다.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살의 사회학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청년들이 죽기 전에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시그널을 보냅니다. 근데 이것을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지인들이 함께 움직이면 개인적 차원의 네트워크지만 사회적으로 죽음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청년 자살률은 우리가 마포대교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늘어났지만 자살 시도자 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또 높아지고 있고요. 자살을 시도했지만 구조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측면도 일부 있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 자살 시도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크게 우려할 문제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자살이 시도됐을 때 빨리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사회 인프라로 만드는 것도 사회 안전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회 구조적인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주변인들, 가족 또 친구들, 친한 지인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도 마포대교를 가봤는데 거기 전화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SOS 생명의 전화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여기 전화 거는 사람의 70%가 또 10대에서 30대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글쎄 그 심리가 이 전화를 건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다. 맞습니다. 자살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얘기하고 그 어떤 자살에 대한 정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전화를 거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자살을 시도할 때 누구라도 정상적인 심리 상태이긴 어렵습니다. 불안정하죠. 그럴 때 자기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위험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측면에서 나를 좀 누가 막아주세요. 누가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마지막 하소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포대교에서 한 10대, 20대, 30대가 과반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56% 정도가 되는데요. 젊은 층이 많으니까 젊은 층이 그 전화를 많이 쓸 수도 있지만 70%가 전화를 건다는 것은 젊은 층이 유독 나는 죽고 싶지 않아라는 심리가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역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명의 전화에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시고 그 시간에 경찰에도 신고해서 미리 그 사람을 막게도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젊은이들이 죽음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게 되는 이 정말 절박한 상황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생명의 전화의 통계 외에도 젊은이들이 죽기 전에는 반드시 암시를 남깁니다. 대표적인 게 SNS죠, 요즘에. 자살을 그렇죠. 예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지금 죽으러 한강 갑니다. 그것을 먼저 발견한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서 살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투신은 했지만 물에서 건져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죠. 또는 가장 가까운 이 가족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죠. 뭐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 순간 부모님들은 직감하잖아요. 그러면 너 어디니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정말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절박하게 이 사람들을 이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바쁜 상황이 되지만 정말 빈도가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주변 지인들의 일종의 우리가 뭐 좀 건조하게 부르면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만 따뜻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밝던 친구여도 갑자기 어두워졌고 그 사정을 알아보니 최근에 취업에 계속 실패를 하고 있고 좌절하는 모두다라고 한다면 조금 주의 깊게 보다가 시그널이 왔을 때 우리가 뭔가 좀 구조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에 호소하는 대신 신고해주는 이러한 정도의 네트워크는 사회 관계망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인들의 그런 관심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마포대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2013년부터 생명의 달이라는 게 맞습니다.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자살 시도자는 더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다리에 책임을 묻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명의 다리가 만들어지고 자살률이 높아진 건 또 사실이에요. 이것을 단순 비교하면 마치 생명의 다리 때문에 거기서 자살이 늘어난 거 아닌가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고요. 물론 2012년 기준으로 보면 불과 10여 명이 다음 해에는 90여 명, 그 다음에는 100여 명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 올해 들어와서는 이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3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4개월 동안 140명. 지난해 육박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또 더 늘어날 겁니다. 생명의 다리가 2012년 9월에 설치가 됐는데 올해 9월에 지금 철거 예정이기 때문에 만 3년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생명의 다리는 저는 죄가 없다라고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제1기획이라고 하는 광고기획사가 처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삼성생명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에서는 39차례 정도 어워드에서 상을 탔어요. 굉장히 이게 휴머니즘이 담겨 있고 인도적이고 생명을 존중하고 또 거기에 문화를 집어넣은 여러 가지 공로로 그런데 문제는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생명의 다리의 문제보다 저는 이 다리가 철거되는 이유는 삼성생명이 매년 1억씩 이제 유지 비용을 들이는데 더 이상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고 그다음에 오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서울시가 뭔가 또 대안을 내야 됩니다. 더 강한 대안을 내야 되는데 생명의 다리가 이대로 없어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 유명한 자살 다리가 있어요. 프린스 에드워드라는 다리인데 거기는 아예 자살을 시도하지 못하게 방어벽을 쳤습니다. 62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방어벽을 치고 나서 자살률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면 캐나다 그 지역에서의 자살률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리에서의 자살률만 줄어든 거예요. 장소가 옮겨졌을 마포대교를 막으면 마포대교 다음이 이제 한강대교인데요. 그 다음에 다른 다리로 가든가 다른 장소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마포대교에서의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를 본다면 생명의 다리가 생기고 나서 자살이 늘었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오류 비교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더 강한 조치를 취하되 마포대교만 막아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한강대교, 반포대교 뭐 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한남대교 이 다리를 다 방어벽을 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자살을 막기 위한. 근데 더 이상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구조적인 대안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이 사람들의 이 심리, 자살자의 심리를 분석한 샌드라 싱거라는 이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특히 특이하게도 유명한 곳에서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하고요. 유명한 곳이요? 외롭고 조용한 곳이 아니라 그런 곳을 찾아갈 것 같은데 의외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죽고 싶은 복잡 미묘한 심리가 든다고 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그다음에 캐나다의 뭐 프린스 에드워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마포대교인 셈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살자의 충동 심리 뭐냐면 지금 내가 나를 멈출 수가 없는데 누군가 타인이 나를 멈춰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양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누가 날 붙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한강다리에 가면 10대 여학생들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다가 여경 언니가 대화를 시도해서 집에 돌려보내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또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 젊은이들의 자살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주로 이제 이 노인 고독사도 나중에 따로 다뤄봐야 되지만요.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조용한 곳에서 산속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목을 매시거나 이제 연탄가스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활용하시는데 젊은이들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젊은이들의 자살 방지를 위한 방법과
또 중장년층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데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청년층의 자살이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좀 사람들이 많은 곳, 또 유명한 곳, 자살이 많이 시도되는 곳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예. 우리가 이 방지 방안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뭐 생명의 다리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마포대교 하나 또 막으면 우리가 풍선 한쪽 찌르면 다른 쪽이 또 풍선 효과라고 튀어나오잖아요. 하죠. 그런 네. 것처럼 뭐 다리 하나 막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맞습니다. 않습니다. 외국 사례도 잘 들어주셨고요.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뭐 이런 마포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자살을 우리가 통틀어 봤을 때 어떤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챙겨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아직 개인의 결정이다. 예. 몹쓸 결정이고 나쁜 결정이고 막아야 할 결정인 건 누구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알지만 예. 어쨌든 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던지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뜯어말리겠느냐라는 좀 자포자기하는 사회적 심리가 있는데 이미 19세기의 유명한 고전사회학자인 뒤르케임이 쓴 책이 예. 자살론이에요. 여러 사회를 그때 컴퓨터가 없을 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예. 자살에는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마포대교의 숫자만 몇 개 봤지만 예. 패턴이 있거든요. 20대가 가장 많이 죽는구나. 왜? 지금 한국 사회에서 20대가 왜 힘들까? 왜 죽음의 유혹을 느낄까? 10대, 30대는 왜 그럴까? 아까 원인들을 간단하게 짚어드렸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학업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없는가?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죠. 예. 만약에 가족과 친구와 갈등이 있다면 더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10대 아이들에게는 교육시켜서 가르쳐야죠. 예. 20, 30대는 한참 오픈마인드 돼 있는 세대거든요. 그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고 인생은 살만한 거야 라는 동기를 부여해줘야 되는데 예. 그 동기가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그 동기는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 이 가까운 사람이 줄 수도 있고 스승과 선배들이 줄 수도 있고 이 가족이 줄 수도 있고 그걸 다 모아나가면 그걸 우리가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 공동체가 다른 말로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죽음의 경계선으로 몰아가고 있다면 우리 사회 구조가 다시 그들을 죽음의 경계선에서 생명의 경계선으로 끌고 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한 정책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 행동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한 기관과 기구도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노력한 사람들도 필요한 겁니다. 사회복지 문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 우리가 뭐 세모니어법 이야기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문제는 살려놓고 나서 그가 생산적으로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또 길도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는데 우리 사회는 자살은 자살로 죽음의 문제로 띄워놓고 보는 게 문제여서 이것을 아주 거시적인 사회 안전망 속에서 다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럼 이 사람이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삶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이 다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도록 어떤 경로를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길을 터주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통합적인 안목으로 뭐 예를 들면 어느 부처가 이것을 담당해 줄 수 있을까? 이게 예. 보건복지부만의 문제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체의 문제. 네, 전체 모두가 정치권이 혹은 뭐 정부, 국가기관이 혹은 그 이상의 우리 모두가 예. 언론까지도 포함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도 이 순간에도 죽음을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들에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잡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네. 공동체라는 표현이 계속 기억에 남는데요. 공동체 차원의 어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